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그게 이제 212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몇 장을 배우느냐 할 때 등기절차 총론을 배우거든. 등기절차 총론 일어날 때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가 법에는 있잖아요. 이 지적에 관한 파트가 7장까지 있어요. 7장까지. 그래서 지금 배우는 게 4장입니다. 4장. 그 앞까지 배웠던 걸 서론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교과서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시험에는 4장하고 6장에서 주로 시험 문제를 내요. 4장하고 6장. 그럼 4장은 등기절차 총론이고 5장, 6장은 강론이라, 강론. 그러니까 5장은 표제부를 배우고 6장은 갑구, 얼구를 배웁니다. 근데 우리 등기 파트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거는 표제부를 공시하고자 하느냐, 갑구, 얼구를 공시하고자 할 때는 갑구, 무슨 구, 얼구. 그래서 시간이 없을 때는 4장하고 6장만 공부를 하면 됩니다. 시간이 있으면 다 보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등기가 이렇게 이루어졌거든. 자, 봐봅시다. 처음에 신청이 있고, 그 다음에 접수가 있어요. 심사가 있어요. 등기 실행이 있어요. 등기 완료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절차법이래요. 절차법. 여러분들 결혼식장에 가면은 결혼식을 하는 순서가 있다 없다? 요즘에 결혼식장에 가보니까 좀 희한하대요. 보니까 일단 접수해요 안 해요? 해. 하면은 식장으로 들어가요? 뷔페로 바로 가요? 그러니까 뷔페로 바로 가더라고요. 웬만하게 엄청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식장 안으로는 안 들어가고 복도에서 접수 딱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뷔페로 이래 가가지고 밥 먹고 그냥 집에 가버리더라고요. 안 그래요? 네. 좋다. 그런데 이제 결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제 이래 봅니다. 민원인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가 등기관에게 제출하는 게 신청입니다. 등기하고 탁 받아가지. 요게 접수예요. 접수. 받아가가 민원인이 제출했던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기재되어야 될 부분이 기재되었는지, 도장 찍어야 될 부분이 찍혔는지, 첨부되어야 될 서류가 첨부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심사입니다. 심사. 요걸 예쁘게 말하면은 이 사람의 등기 신청이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각하 사유 1번부터 11번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의 여부를 신청인이 제출했던 서류를 갖고 심사를 하는 거라. 심사. 그럼 심사를 보니까 서류에 하자가 있더라 이러면 안 해주지. 요게 각하. 서류에 하자가 없다 이러면 등기부에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등기 실행. 이제 등기가 끝났다면 세 군데와 관계가 있어요. 하나는 세무서에 세금 받으라고 알려야 되고, 하나는 지적소관청에다가 알려야 되고, 하나는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교부하면 등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를 괴롭히는 게 요 파트거든. 자, 여기서 이제 이래 나오죠. 신청이라면은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누구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하느냐, 등기 신청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이래 놨어. 요 중에 여기에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이래 놓거든. 요게 이제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그 원칙은 당사자 신청주의입니다. 관공서 촉탁이에요. 예외는 등기관이 직권을 하는 겁니다. 법원에 명령을 하네. 그럼 이제 요래 놔놓고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책에 자, 여러분들 212페이지 가면 이제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으로 갑니다. 보세요. 자, 요거는 이제 부동산 등기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특별법이에요. 특별법에. 자, 보세요. 1번에 갑과 을은, 자, 동그라미 칩니다. 정령. 자, 죽었습니다.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오도와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빨리 와야 됩니다. 오도와이다. 오. 두 번째 갑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신청계를 X보다는 소유권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원인된 계약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 오더와이더. 여러분들 제 손을 보세요. 애가 태어났어요. 출생신고 한 달 안에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한 달 안에 안 했어. 안 했다면 애 죽어야 됩니까? 애는 살아있는 겁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매매도 60일 이내에 등기해야 된다, 한다? 예. 등기 안 해도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래, 가볍게 하세요. 그럼 이제 3번입니다. 갑이 X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모르는 길을 신청, 자, 죽었습니다.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을에게 정려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체결일이, 자, 죽었습니다. 정려계약 체결일이 보존등기 신청 기간에 기산일이 된다. 오더와이더. 오. 여러분들 거기서 3번의 끝에 정려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서 정려. 4번으로 갑니다. X보다는 소유의 신청에 신차 을이 병에게 소유권을 요청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뭐다? 아니다. 아니다. 5번으로 갑니다. 만일 갑이 을에게 X부동산을 매도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서 하였다면은, 자, 죽었습니다. 계약으로 정한 이행기가 소유권인의 신청인의 기산일이다. 오덱스다. 자, 이리로 잠깐 와보세요. 자, 요거는 공부를 할 때 이게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은 약간 부담스럽거든. 그런데 이제 출발을 어떻게 출발하느냐 할 때 이렇게 출발합니다. 여기에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하면 원칙은 당사자 신청주의가 원칙이라. 오케이? 그러면 우리나라 등기는 신청주의가 원칙인데 이때 임의 신청이 원칙이냐 강제 신청이 원칙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 법에는 임의 신청이 원칙이에요. 등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는 자유다 자유 아니다 자유. 그러나 특별법에는 강제 신청에 예외를 두고 있다. 이 특별법에서 예외를 두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쫙 글자를 딱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무슨 구가 있다? 을구 되죠. 그럴 때 신청입니다. 신청. 자, 역으로 해봅시다. 지적에서 토지 이동이 있다면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네. 원칙은 며칠이다? 60일. 등록 말소는 며칠이다? 90일. 도시개발사업 신고는 며칠이다? 15일. 그러면 지적에서는 60일, 90일, 15일. 토지 이동은 60일. 등록 말소는 90일, 도시개발사업 신고는 10일. 여기 지적에서는 날짜가 3개가 나와요. 오케이? 네, 여기는 날짜가 2개밖에 안 나와, 2개. 그럼 이제 답입니다. 표제부는 1월 이내 신청한다, 이 말이에요. 갑구는 며칠이다? 60일. 을구는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등기법에는 표제부와 갑구만 의무가 있어. 을구는 의무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다른 말로 해보면 이렇게 해봅니다. 의무는 강제거든. 강제는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강제를 둔다. 안 하기 때문에 둔다. 안 하기. 그럼 자발적으로 하면 강제를 둘 필요가 없어. 요게 을구예요. 을구는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강제를 안 둡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왜 강제를 두느냐? 세금 때문에 강제를 둡니다. 세금. 여러분들 표제부는 바로 세금입니다. 갑구는 바로 세금입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죠. 부동산 표시자,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 이래 나오거든. 그러면 지목 있죠, 지목. 자, 쉽게 봅시다. 전에서 대로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이제 대에서 전으로 달라질 수는 뭐다? 없다. 그런 거는 잘 없지. 오케이? 그러면 전은 밭이죠. 대는 집이다, 집 아니다? 집. 밭에 세금하고 집에 세금하고 세금이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그럼 세금하고 직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의무를 둬야 된다, 안 된다? 돼. 그러면 요게 갑구는 매매다, 매매 아니다? 매매. 매매하면 양도세,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네. 이런 세금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의무를 두는 거예요. 요거는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무를 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 항상 예들 때 이래 예를 들었거든. 을구는 소유권 이외죠. 그럼 가정 쉽게 합시다. 동사무소에 6시에 문을 닫습니다. 5시에 임대차 계약서 씁니다. 5시에. 그럼 계약서 썼죠? 동사무소 문 닫는 거는 6시입니다. 뛴다, 안 뛴다? 빨리 뛰어가가. 6시 이전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요. 임대차 한 번도 안 살아봤어요. 받아야 되죠? 네. 오지 마라 해도 와야 하나요? 와.
여러분들 은행에 돈 1억을 빌리면 은행에는 전환권 설정을 해야 해요? 해. 그럼 은행은 당연히 전환권 등기하고 돈 빌린다, 안 하고 빌린다? 하지 마라 해도 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딱 정리합니다. 표제본 이어서 끝입니다. 시험하는데 관계없어요. 요거 일을만 외우면 돼. 그리고 이제 갑구가 우리를 괴롭히거든. 갑구는 두 가지입니다. 갑구는 소유권이죠. 하나가 소유권 뭐다? 보존. 하나가 소유권 뭐다? 이자. 보존은 또 두 개로 나누는 거라. 그냥 보존. 미등기 상태에서 매매하였다면은 보존. 자, 여러분들 이 글자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요거는 그냥 뭐다? 보존. 요거는 미등기 상태에서 매매하였다면은 뭐다? 보존. 아래 위에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의무가 없어요. 그러나 미등기 상태에서 매매하였다면 보존 등기는 의무가 있어. 그럼 요거는 이제 좀 풀이할 때 이랍니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존 등기를 할 수 뭐다? 있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존 등기를 할 수 뭐다? 없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는 말은 집은 이미 지어졌다는 말이야. 지어졌어. 그래 언제든지 보존 등기가 가능해요. 그러나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존 등기를 할 수 없었다는 말은 아파트 분양이 이해가 제일 빨라. 아파트 분양 계약서를 쓸 당시에는 집은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그럼 그 계약서를 쓸 당시에는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다 없는 상태다? 없는 상태. 여기까지 딱 됐죠? 그럼 이제 정답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자, 그 밑에 그럼 또 보세요.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보존 등기를 할 수 없었고 계약 체결 후에 할 수 뭐다? 있는. 자, 여기도 있는이고 여기도 뭐다? 있는. 이 글자를 잘 읽어야 돼요. 요 위에 거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밑에 거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보존 등기를 할 수 없었고 계약 체결 후에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래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있는 날로부터 며칠이다? 60일이다. 그러다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됩니다. 자, 밑에 거를 보세요. 요 이전에는 있잖아요. 이제 두 가지거든. 쌍무 계약이 있고 편무 계약이 있어요. 쌍무는 매매다, 매매 아니다? 매매. 그러니까 요거는 반대 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며칠? 60일. 여러분들 반대 급부 이행이 완료됐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을 해라 이 말. 그러면 편무 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편무는 정려다 정려이다? 정려. 이렇게가 딱 외우세요. 이해했죠? 네, 됐어요. 그러면 5번에 보면은 만일 갑이 을에게 X보다 매도니까 매매죠. 매매는 쌍무다 편무다? 쌍무. 쌍무니까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통과되었어요. 2번으로 갑니다. 등기 당사자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옳은 것은 일어나거든.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지금 1번 문제는 여기서 지금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럼 2번 문제는 요거예요. 3번 문제는 요거예요. 순서대로 딱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출문제가. 그럼 2번으로 갑시다. 옳은 겁니다. 1. 태아만 줄 것을. 태아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에 민법상 조합만 줄 것을. 등기할 수 뭐다? 없다. 3번에 지방자치단체 줄 것을. 끝에 없다다 있다다? 있다. 있다. 4번에 사립학교만 줄 것을. 있다 없다? 없다. 학교는 안 해. 그럼 답은 몇 번? 5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키를 보세요.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 동그라미 칩니다. 명의로 대표나 관리인이 등기를 동그라미 칩니다. 신청. 이 글자를 잘 아셔야 돼요. 자, 이쪽으로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글자를 보세요. 신청인이 있고 의무자, 권리자가 있고 명의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법인하고 비법인은 답이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명의는 법인이 명의인이다. 법인의 대표자가 명의인이다. 법인이 명의인입니다. 법인이. 자, 그러면 의무자 권리자는 법인이 의무자 권리자다. 법인의 대표자가 의무자 권리자다.
법인입니다.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누구다? 대표자. 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잠깐만 보세요. 갑이 있고 삼성전자가 있어요. 자, 이래 보세요. 보세요. 요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 그러면 갑하고 삼성전자하고 이 부동산을 매매할 수마다 있지. 그럼 소유권이든 등기를 신청해야지. 등기를 신청하러 오는 사람은 법인이 온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온다. 법인의 대표이사. 그러면 신청인은 누구다? 대표자. 이해합니다? 네. 근데 등기는 누구로 됩니까? 삼성전자. 그럼 명의는 누구다? 법인이 됩니다. 명의는 누구다? 법인. 그러면 이제 여기 와보세요.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리. 그럼 권리자가 누굽니까? 법인이지. 됐죠? 그럼 이제는 소유자가 삼성전자지. 그럼 삼성전자가 을에게 매매할 수 뭐다? 있다.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의무자 권리자가 누구란 말이고? 법인. 요 글자를 잘 읽어야 돼요. 그럼 제가 이제 자, 요거 한 글자만 딱 해봅시다. 보세요. 법인 명의로 대표자가 신청한다. 오도와이다. 여기는 여기 딱 되면 여기에 뭐란 말이고? 명의. 여기에 뭐다? 신청. 됐죠? 그러면 이제 이 글자를 해봅시다. 대표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어렉스다? S. 대표자 명의라면 틀린 겁니다. 누구 명의다? 법인. 요것만 딱 조심하면 됩니다. 됐죠? 네. 통과. 자, 그럼 이제 3번으로 갑시다. 옳은 것입니다. 전자신청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다가 공인인증서를 송신할 때는 인감증명서 정보도 동그라미 칩니다. 같이 송신한다. 어렉스다? 여러분들 이제 잠깐만 요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잠깐만 와보세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해봅시다. 자, 정리합니다. 사용자 등록이 있어요. 전자 신청이 있어요. 자, 요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우리나라 등기 신청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 하나가 방문 신청이라, 하나가 전자 신청이라. 그런데 답을 딱 가져갑니다. 인감이라는 말은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게 인감입니다. 인감은 방문 신청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전자신청에는 인감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 우리가 전자신청할 때는 보세요. 공인인증 제도가 있답다. 공인인증을 받았다는 게 본인 여부가 확인이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럼 제 말의 답은 전자신청에는 인감이 존재한다는다? 안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요겁니다.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다? 해요. 그럼 사용자 등록을 할 때는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해요. 그럼 사용자 등록을 할 때는 인감을 첨부한다. 오도와이다.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한다. 여러분들 주민등록 등본, 다시 거꾸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가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이야기합시다. 전자신청에는 인감이라는 말이 있답다? 없다. 전자신청을 하기 위한 사용자 등록에서는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인감을 첨부한다. 그래 다 가져가면 돼요. 그럼 2번으로 갑니다. 당사자나 대리인이 전자신청 미리 사용자를 하려면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오토바이다? 되죠? 그럼 3번입니다. 전자신청에 보정사항이 있는 게 등기하는 보정사항을 등록하는 반드시 전자우편콜 줄 거 보세요. 어하여 그 사유를 적었습니다. 신청인에게 통지. 이때는 상식적으로 푸세요. 어떻게 부르냐면은 관공서에서 민원인에게 통지를 할 때는 통지 방법이 다양해야 좋다, 다양하지 않아야 좋다, 되게 다양해야 좋은 겁니다. 그 말은 우편으로 하든 전화로 하든 팩스로 하든 자유다, 자유 아니다? 자유입니다. 반드시 전자우편이 틀렸습니다. 4번으로 갑니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짜라서 전자신청할 수 있답다? 없답다. 그러면 5번입니다. 전자신청에 취하는 죽었습니다. 소면 신청이 전자니까 취하도 뭐다? 전자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두면 됐어요. 됐죠? 네, 통과. 그러면 이제 그까지 딱 해결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4번으로 갑니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르셔야 되거든. 자, 1번으로 갑시다. 등기의 말소를 공동으로 신청해 등기 의무자의 자 죽었습니다. 소재 불명
어로 죽었습니다. 채권 판결 받아 등기 권리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에다가 줄 것이에요.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어드와이다.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이런 거는 이제 자꾸 익숙을 시키세요. 이랍니다. 의무자가 소재 불명입니다. 그러면 공시 최고 절차를 거쳐 채권 판결을 받으면은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마다 요 글자 그대로 됩니다. 의무자가 무슨 불명이다? 소재 불명. 소재 불명이면 무슨 최고? 공시 최고. 무슨 판결? 채권 판결. 판결을 받았으니까 단독으로 신청할 수마다 있다. 되죠? 2번으로 갑니다. 수용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인한 소유권 일어나는 경우 등기는 그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죽었습니다. 건전한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를 동그라미 칩니다. 단독으로 신청해야 한다. 어렉스다.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요리 오세요. 이거는 직권말소지. 직권말소. 단독말소다. 직권말소다. 그러니까 출발을 어떻게 출발하냐면 이렇게 출발하죠. 어떻게 출발하냐면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면 수용의 개시만 되면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오도와이다. 그러면 이미 권리는 소멸했다 안 했다? 했다. 이미 권리는 소멸했으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해합니까? 네. 그런데 말소 안 하는 예외가 있다. 그것만 더 외우면 되는 거라. 그러면 처음에 수용되기 이전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은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토지 수용위원회 재결로서 존속 인정된 거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러면 딱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용은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 됐죠? 리얼로 갑니다. 말소 등기 신청 시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에 대해 성락이 있는 경우 제3자 명의의 등기나 등기 권리자의 단독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신청으로 말소한다. 어렉스다. 자, 이 문구를 이해하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처음에 출발을 다시 합니다. 말소 등기 신청 시 자르세요. 그래서 위에다가 주등기라고 썼어요. 주등기.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는 게 할 때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위에다가 부기등기를 경우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단독말소다 직권말소다 직권. 자, 이를 딱 대줘야 돼요. 요리를 잠깐만 해보세요. 자, 이래 보세요. 자, 이렇게 합니다. 1번에 전세가 있어요. 전세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뭐다? 있다. 그러면 1의 뭐다? 1. 전세의 무슨권? 저당. 자, 이때 여러분들 풀 때 합니다. 요거는 주등기고 이거는 부기등기입니다. 자, 그럼 주등기, 부기등기는 주종의 관계에 있다. 오도와이다. 오. 이때 말소를 할 때 원칙은 부기등기를 말소할 때 원칙은 부기등기를 말소한다. 주등기를 말소한다. 주등기. 그럼 이게 말소가 되면 이는 자동으로 죽어야 안 죽어? 죽어. 이 사람이 무슨 관계인? 이해관계입니다. 따라서 이거 말소할 때는 이 사람의 성낙서가 들어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야. 그러면 정답입니다. 2번에서 1번을 말소했어. 했다는 소리는 저당권자의 성낙서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러면 3번에서 1의 1은 등기관이 무슨 말소? 직권말소. 자, 그럼 이제 제 말은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보세요. 주등기를 말소를 하면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오도와이다. 오. 이런 시험 문제 지문은 없다니까. 그럼 지문은 법대로 쓴다. 법에는 요래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소 등기 시 이게 무슨 등기를 말소한다? 주등기.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주등기가 말소하면 부기등기는 무슨 관계? 이해관계. 그럼 부기등기 권리에 성낙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그럼 그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무슨 말소? 직권말소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에요. 이 문장을 자꾸 익숙을 시켜야 돼요. 됐죠? 네. 그러면 이제 미음으로 갑니다.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그까지 줄 것이에요. 밑에다가 성명 주소 주민 그냥 가장 쉽게 말하면 계명입니다. 계명이죠. 옆으로 갑니다. 권리의 등기면이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계명은 계약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답은 몇 번? 3번 되죠. 5번으로 갑니다. 틀린 겁니다.
판결에 의할 때 단독신이 그 등기에서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경우 이해관계인만 줄 것이요. 이해관계인의 성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된다. 오더와이다?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자, 이런 거를 이제 공부를 딱 할 때, 외울 때 그냥 외워버리세요. 어떻게 하냐면 정리합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할 때, 그 등기에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낙서 별도로 첨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런 등기를 합니다. 소유권 이런 등기 할 때 토지거래 허가서, 농지취득자익증명서, 검인 받아야 되냐 안 받냐 그냥 외워버리면 되는 기라. 받아야 된다 안 받는다? 받아야. 그럼 판결서가 딱 넣으면 이해관계인의 성낙서 오더와이더 토지거래 허가서 농지 판결서에 뭐를 받아야 된다? 검인. 그냥 외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낼 때 그냥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한다? 안 한다?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한다? 안 한다? 이렇게밖에 시험에 안 내는 것이거든. 외웁니다. 이해는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고 있죠? 네. 칠판을 잠깐 보세요. 요거 하나만 해봅시다. 요거 해봅시다. 판결서는 사법부에서 내린다. 오더와이더? 요 토지거래에 가서 농지지르는 검인은 사법부에서 내린다. 행정부에서 내린다. 부서가 같아, 다르다? 저는 다른 거예요. 별도로 첨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갑니다. 성소한 등기원래 판결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패소 줄 것이요. 등기원들은 그 판결을 등기를 신청 있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리로 오세요. 답만 딱딱딱 외워가면 됩니다. 자 이리 와보세요. 성소가 있고 패소가 있어요.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죠. 그러면 소송에서는 이긴 자는 등기할 수 뭐다? 있다. 진 자는 등기할 수 뭐다? 없다. 그러나 여기에 예외 하나 있답다. 거기에 대해 시작.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서는 패소한 자도 할 수 뭐다? 있다. 그래 딱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문제가 쉬워요. 한 장을 넘겨보겠어요. 죄송합니다. 3번에 성소한 등기 권리를 그 소송의 변별용으로 사망했다면 자 죽었습니다. 상속인이 그 판결에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죽었으면 있다. 오더와이더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요령입니다. 그냥 상속과 피상속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자체가 아버지는 돌아가셨지. 그럼 죽은 자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그럼 3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갑시다. 채권자 대위 소송이 소송에서 채무자가 소송에 대해서 알았을 경우 자 죽었습니다. 채무자도 채권자가 얻은 성소 판결에 단독으로 그 등기를 신청할 수 뭐다? 있다. 여러분들 그 있다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보세요.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이런 거를 저는 책을 왜 자꾸 읽으라고 하느냐 할 때 그냥 이름밖에 안 내는 겁니다. 채권자가 얻은 판결서를 가지고 채무자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이름밖에 시험 문제가 안 되거든. 답만 외워가면 되는 거예요. 요리라 보세요. 요리라 보세요. 갑, 을, 병, 정입니다. 자, 이럽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하면 이쪽이 의무자, 이쪽이 무슨 자? 권리. 근데 아직 등기는 안 가져왔어. 이 상태에서 을은 병하고 또 매매할 수 뭐다? 있다.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채무자. 이쪽이 뭐다? 채권자. 이해하죠? 네. 그런데 아직 이 등기가 안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병은 정하고 또 매매할 수도 뭐다? 있다.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채무자. 이쪽이 무슨 자? 채권자. 그럼 이 등기는 이리 왔다, 이리 왔다, 이리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네. 그런데 을이 요 등기를 안 가져와. 안 가져오면 병이 요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뭐다? 있다. 자, 시작. 채권자, 대위 신청. 근데 병이 안 해. 그럼 정이 요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뭐다? 있다. 시작. 채권자의 채권자도 대위 신청할 수 뭐다? 있다. 요거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자, 이러세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인데 요 등기를 을이 안 가져와. 안 가져오니까 병이 요 등기해달라고 소송을 걸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소송을 걸면은 판결서를 갖고 소유권 있는 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해. 근데 이 사람의 소송을 안 걸어. 그러니까 정의 요거 넘겨달라고 소송을 걸 수도 뭐다? 있지. 그럼 정의 소송에서 이겼다면은 채권자의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 뭐다? 있다. 근데 이 사람의 소송에서 이겼거든. 그럼 이 사람이 안 하는 거라. 안 하면은 병이 요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냐냐 이 소리거든. 할 수 뭐다? 있다. 결론은 이 사람이 이거 하든 이 사람이 이거 하든 같아 다르다? 같다. 자, 그럼 다시 합니다. 소송은 누가 걸었다? 그럼 정의 소송에서 이겼다면 정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정의 안 하는 거라. 안 하면 병이 정의 갖고 있는 판결서를 갖고 요 등기 대위 신청할 수 뭐다? 있다. 그렇게 하세요. 절대 장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채권자가 얻은 판결서를 가지고 채무자도 등기할 수 뭐다? 있다. 그렇다 가져가세요. 통과.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갑니다. 등기절차 이행을 매는 확정된 10년이 지난 경과한 후에도 그 판결에 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있다. 어도와이다. 오. 그냥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때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이러면 됩니다. 통과. 그 다음에 이제 6번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1번으로 갑니다. 관공서 고고 촉탁정보 첨부되어 적은 서면을 정한 등기토하는 경우 죽었습니다. 우편 끝에 가면 있다. 어도와이다. 오. 너무너무 쉬운 게 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등기 신청은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방문 신청이고 하나가 전자 신청입니다. 전자 신청은 말 그대로 컴퓨터로 하게 되면 우편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지. 여기서 우편이라는 거는 방문 신청에서 쓰는 말입니다. 결론은 등기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답입니다. 직접 출석하여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어도와이다. 오. 그러나 관공서는 우편으로 해도 된다. 된다. 그 답이 몇 번이다? 1번. 됐죠? 자, 그러면 2번으로 갑니다. 공동신청을 해야 할 경우 등기부에 지방자한테 등기부에 성락이 없더라도 자, 줄 것입니다. 등기부에 성락이 없더라도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이래 나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제 말을 잠깐만 들어봐 보세요. 공동신청은 같이 해야 된다. 따로 해야 된다. 같이 해야 되는데 지 혼자 촉탁할 수는 뭐다? 없다. 그럼 성락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됩니다. 3번을 이해할 때 이랍니다. 관공서가 공매 처분을 한 경우에 고가리 딱 잘하세요. 등기부에 청구를 받으면 지체시 체납 청구라는 압류 등기에 압류 등기에 옆에다가 말소라고 써요. 말소.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자, 공부할 이거 글자를 잘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경매가 있답다. 있지. 공매가 있답다. 있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공매 이래 해야 하나요? 해. 경매는 법원에서 한다. 오도와이다. 오. 공매는 국가기관에서 한다. 오도와이다. 오. 그러니까 좌우지간 경공매는 관공서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를 했죠. 그러면 그 부동산 위에 존재하던 권리는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요? 지우는 게 말소다, 말소 아니다? 말소. 그래서 말소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 이 말소자가 빠져서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갑니다. 관공서가 체납청문회 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등기민에 가름하여 죽었습니다. 등기민의 표시 변경. 여러분들 제 손을 등기민의 표시 변경 등을 함께 촉탁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꼭 이렇게 보세요. 등기명인의 표시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거다. 이런 거는 이해관계인이 있답다.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전부 다 대위해 줄 수 뭐다?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갑니다. 수용으로 인한 소유는 신청에 의해 보상이나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처음부터 등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다, 있다다, 있다. 자, 잠깐만 요리를 보세요. 그냥 상식으로 보세요. 제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아니, 이게 너무 쉬운 거지. 예를 들어서, 자, 정합니다. 국가가 토지를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할 때, 협의 수용이 있답다? 있지. 그럼 협의 수용을 했다면 협의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협의 수용이니까 협의서가 있지. 맞아. 그럼 처음부터 도장 찍어야 된다? 버텨야 된다? 버텨야 됩니다. 버티면 재결의 단계로 가요, 안 가요? 가. 요게 무슨 수용이다? 재결 수용입니다. 그러면 재결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그러면 재결의 단계에서도 버텨야 된다? 도장 찍어야 된다?
버틸 수도 있고 도랑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버티면 관공서도 열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그러면 공탁금 걸고 사업 진행할 수마다 있다. 토지를 수용했다면 보상금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요. 아니 그럼 수용을 할 때는 협의 수용일 때는 협의서를 제출해야 되고 재결 수용일 때는 재결서를 제출해야 되고 보상금을 줬다면 보상금을 줬다는 영수증을 첨부해야 된다 아닙니다? 해야지. 알아서 하세요. 일단 첨부하는 겁니다. 통과. 근데 이제 6번 그런 문제는 1번에서 답이 너무 쉬운 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면 됩니다. 그럼 1번에서 나왔는데 2번, 3번, 4번, 5번을 읽어야 된다. 바로 넘어가야 된다. 읽으면 끝장이지. 바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거는 바로 넘어가야 돼요. 통과. 그럼 7번으로 갑시다. 틀린 겁니다. 1번에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된다. 오와이다. 자, 1번하고 4번을 묶어보세요. 대표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면한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오와이다. 집하는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괜찮습니다. 요리 와보세요. 요리 와보세요. 자, 그럼 하나만 딱 해볼게요. 하나만 해볼게요. 요리 오세요. 하나만 해봅니다. 요거는 신청서입니다.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죠. 그러면 신청서에 제일 먼저 사고 팔고자 하는 부동산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이게 부동산 뭐다? 표시. 그럼 다른 말 해봅시다. 요리를 해보세요. 자, 요래 딱 해보세요. 요 그림 속에서 세 글자가 나옵니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제가 먼저 해볼게요. 보세요. 갑하고 을이 이 집을 사고 팔 수 있답다. A지. 그럼 저 갑하고 누구다? 을. 요걸 예쁘게 말하면 뭐습니다? 당사자. 두 번째, 이 집을 이게 뭐다? 부동산 표시지. 사고 팔 수 있답다. A지. 무슨 행위다? 법률행위.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내용이 신청서에 기록돼야 돼, 안 돼요? 네. 계약서에 기록돼야 돼, 안 돼요? 네. 그럼 여기 신청서에 기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해놓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한 줄은 줄였어요. 아, 그럼 하나 더 꺼야 되구나. 자, 그러면 요렇게 해봅시다. 요렇게 해봅시다. 그럼 여기에 등기 원인 일자입니다. 등기 목적입니다. 의무자, 무슨 자? 권리자. 그럼 이제 다 하나를 더 써봅시다. 그럼 요렇게 되어졌어요. 여기에 돈입니다. 등기필 정보입니다. 여기에 신청인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갑하고라고 이 집을 사고 팔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요. 신청하면 신청서 제일 처음에 사고 팔고자 하는 부동산이 나와야 된다. 안 나온다? 나와.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목조기와 단층주택 150제곱미터 써야지.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이죠. 1월 2일날 뭐 했다? 매매. 그러면 소유권 뭐다? 이자. 매도인이 누구다? 가. 매수인이 누구다? 을.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돼. 요거는 지금 신청서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신청서에 기재됐다면 그걸 믿을 수 있답다? 없다. 아니, 근데 지금 신청서와 첨부 정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그러면 신청인은 신청서를 제출했지. 네. 그럼 등기관이 신청서를 받았지. 받았다면 이제 읽어 내려오지. 내려오면은 제일 위에 사고 팔고자 하는 부동산이 나와 있거든. 네. 그럼 중요합니다. 등기관은 등기소 책상에 앉아서 삼성동 100번지에 목조기와 단층주택이 있는지 없는지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가야지. 네. 맞아요. 그래서 대장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여기 뭐로 나있다? 매매. 그럼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들고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 그럼 매매 계약서를 들고 가야지. 맞아요. 네. 그 매도인, 매수인 했죠. 그 매도인은 이름,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썼다, 안 썼다? 썼다. 그럼 거기에 인감도장 찍어야 돼, 안 찍어야 돼요? 찍어야. 그럼 인감증명서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자, 여기에 돈이라고 났죠. 수수료 내서 수수료. 영수증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 등기필 정보를 등기필 정보 내용 썼다, 안 썼다? 썼다. 그럼 등기필 정보 제출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이게 신청인은 본인이 신청할 수 뭐다? 있다. 대리인이 신청할 수 뭐다? 있다. 그럼 위임장 첨부해야 되는 돼요? 해. 그러면 요 안에 있는 내용은 신청 정보의 내용이고, 안에 있는 내용 시작. 신청 정보. 우리말로 말하면 시작. 신청서. 신청서에 플러스 시킨 서류가 첨부 정보예요. 첨부 정보. 그럼 이게 무슨 정보다? 첨부 정보. 그럼 결론은 신청서에 첨부시키는 서류는 전부 다 무슨 정보? 첨부 정보. 그럼 신청서를 제외한 서류가 전부 다 무슨 정보고? 첨부 정보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낼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장을 첨부한다. 오도와이도 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첨부한다. 오. 자, 이제 결론을 이제 내려봅시다. 신청인은 본인이 할 수 있다 없다? 있지. 대리인이 할 수도 뭐다? 있지. 그럼 법인이 등기 신청합니까? 법인의 대표자가 합니까? 대표자. 그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돼. 그러면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이 등기 신청합니까? 대표자 관리인이 합니까? 대표자 관리인. 그럼 대표자 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돼. 그럼 여기 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해야 돼. 된다. 네. 그러면 요거는 신청서, 여기 주민등록 등본이 무슨 정보? 정부 정보. 됐어요? 네. 그러면 결론을 지읍시다. 신청서에 썼다면 이 쓴 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시켜야 돼. 네. 맞죠? 그게 무슨 정보다? 정부 정보. 됐다, 안 됐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려봅시다. 법인의 대표자는 주민등록번호 써야 안 써요? 써. 그럼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된다, 아니다? 해. 그래서 1번하고, 2번하고, 몇 번입니까? 1번하고 4번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좋다. 1번은 첫째 줄에 갑니다.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정보에다 줄 것이요. 그러면 신청서. 그럼 4번에 갑니다. 대표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 찾았습니까? 네. 그 첨부 정보가 주민등록 등본 이런 말이면 주민등록 등본. 오케이. 네. 네. 자, 그럼 통과. 그럼 2번으로 갑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 자 죽었습니다. 등기 권리자. 경우에 죽었습니다. 사원총회 결의서 오덱스타 X. 이런 거는 딱 외워버리는 겁니다. 사원총회 결의서는 의무자일 때 제출한다. 권리자일 때 제출한다. 의무자. 답은 권리자는 매수인이지. 네. 의무자는 매도인이지. 결론입니다. 팔아먹을 때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사들일 때 필요하다. 팔아먹을 때가 의무자다. 권리자다. 의무자. 그렇다 하면 되죠. 네. 이거는 알고 지금 안다 모른다? 압니다? 네. 그래서 3번은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해 대표자 임의를 증명하는 첨부조 정할 필요가 뭐다? 없다. 이미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이 말. 됐죠? 그 다음에 5번에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등기를 신청할 때 정관이나 규약 첨부해야 된다. 해요.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는 항상 답은 2번이 시험 문제예요. 그게 사원총회 결의서는 의무자일 때다, 권리자일 때다, 의무자예요. 그럼 8번으로 갑니다. 자, 부동산 등경 등록번호거든. 얘는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 맞죠? 이리 오세요. 여러분들 좋다. 어제 또 특강했어요. 도서관에 있었어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지금 이거 설명하고 있을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해야 되거든. 여러분들 지금 이거 알았다 몰랐다?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자, 출발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등기명의인입니다. 등기명의인은 자 보세요. 자연인 뭐가 있다? 법인 뭐가 있다? 비법인. 여기까지 됐죠? 자연인은 조금 나눌 수 있어요. 보세요. 한국 사람이 있어. 외국 사람이 있어. 제외 국민이 있다. 이러면 됐죠. 그럼 이제 글자를 다시 보세요. 등기명의인의 뭐가 있다? 표시. 그럼 표시라면은 요 사람들의 자 시작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요까지는 됐죠. 그럼 성명 이 사람들 이름 다 있답다. 있지. 주소 다 있답다. 있지.
문제는 주민등록번호다. 이 주민등록번호는 한국 사람만 있다. 이 말. 그러면 예를 외국인이나 법인이나 비법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등기 명인이 되었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까 주민등록번호에 대신할 수 있는 번호를 준다, 안 준다? 준다. 그게 부동산 등경 등록번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요리로 와보세요. 주민등록번호는 국가가 부여하니까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자는 5명이라. 그러니까 이걸 어쩔 수 없이 외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케이? 5명 외워야 되는 겁니다. 감 잡았어요? 네. 그러면 법인에다가 줄 것을. 자, 실양군수구청장을 줄 것이에요. 오덱스타 X.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 자, 2번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자, 죽었습니다. 제외 국민. 자, 죽었습니다.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 오더와이더 O. 3번으로 갑니다. 외국인을 줄 것이에요. 자, 실양군수구청장 오덱스타 X. 4번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 그까지 딱 줄 것이에요. 그러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 오덱스타 X. 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시작 시장군수 구청장 됐죠? 네.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국내 사무소지 아닌 외국 법인이죠, 그죠? 법인이다, 법인 아니다. 법인.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무슨 관 등기관 됐죠? 그럼 제 손을 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책에 있는 대로 외웁니다. 제 손을 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누가 부여한다? 국자. 법인은 누구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 비법인은 시장군수, 구청장. 제외국민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 외국인은 지방출입국, 외국관서의 장.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외워야 되는 겁니다. 됐죠? 자, 통과. 됐어요. 자, 9번으로 갑시다. 등기 신청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은 이런 이제 너무너무 쉬운 거죠. 그죠? 답은 몇 번? 1번. 치료에다가 줄 것이에요. 치료는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임의적. 됐죠? 그럼 3번으로 갑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행위 전세권의, 자, 줄 것입니다. 목적인 법리. 오덱스다? 자, 이제 국어 시간이죠. 요리로서 괜찮아요. 자, 요리 해보세요. 전세권입니다. 칠판을 봅니다. 목적이 있고 범위가 있고 전세금이 있거든. 잠깐만 여보세요. 잠깐만 보세요. 이게 목적이 있죠. 그러면 전세는 목적이 필요적 기대이냐 아니냐 이 소리거든. 전세는 목적이 필요적 기대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여러분들 목적 이래 나오면 지상권의 목적은 정합니다.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건물, 공작물, 수목 이게 목적이지. 지역권은 자기 토지의 편의를 위해 통행, 인수, 관망 이게 목적이지. 그런데 전세는 전세 계약서 속에 이미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용도가 기재되어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그러니까 목적이 필요적 기대가 아니다. 이 말. 그럼 여기서 국어 시간입니다. 자, 우리 국어 시간입니다. 목적과 범위라는 말과 목적인 범위라는 말은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목적과 이라니까 목적이 포함이다, 포함이다. 그럼 이 말은 X인 거예요. 이는 목적인 범위니까 범위를 말하고 있는 거다. 목적을 말하고 있는 거다. 범위입니다. 이거는 O입니다. 이는 X입니다. 국어 시간이에요. 국어 시간. 여러분들 공시법 시간에 국어도 배우고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럼 10번으로 갑니다. 10번으로 갑니다. 옳은 것입니다. 자, 1번 갑니다. 매매 예약으로 인한 소유권이는 청구권에 죽었습니다. 가등기. 신청하는 경우에 죽었습니다. 거민. 받을 필요가 없다. 어드와이다. 자,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괜찮아. 이리 와보세요. 요리 와보세요. 요리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제 말 들어보세요. 자, 이러입니다. 제가 요것만 적어 놓게 볼게요. 토지거래 허가서다. 농지취득자 증명서다, 거민이다, 뭐 예를 들어서 실거래 가액이다, 뭐 요래만 일단 하나 해놔놓고 해봅시다. 결론은
가등기 때 받느냐, 본등기 때 받느냐, 요 소리거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이죠. 그죠? 토지거래 허가라는 말 자체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농지라는 말 자체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기라는 말 속에는 소유권이 이전이다, 이전 아니다, 이전. 그러면 전세권은 투기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됩니까? 그럼 답입니다. 그러면 가등기 때 소유권이 변해요, 본등기 때 변해요, 본등기. 그럼 본등기 때 제출을 해야지. 이해했어요? 네. 딱 답만 딱 외우세요. 그러면 가등기 때나 본등기 때 할 때 토지거래 허가서는 무슨 맥이다? 가등기.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맥이다? 그냥 외우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이렇게 하세요. 좀 전에 토지거래 허가서도 분명히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것이니까 소유권이 이전이거든. 그럼 본등기 때 소유권이 이전되니까 본등기 때 받는 게 맞는 거라. 근데 이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토지거래 허가라는 말 자체가 부동산 투기를 강력하게 억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등기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때 제출해라? 가등기.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단계죠? 본등기입니다. 그러면 거민도 가등기다, 본등기다? 본등기. 거민도 본등기입니다. 통과. 답만 딱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건물 줄 것이에요? 뭐 건물? 거민을 받지 않아도 여러분도 뭐가 건물도 계약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거민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럼 3번으로 갑니다. 신탁해지 약정서에다가 줄 것이요. 여러분들 이렇게 됩니다. 신탁해지죠. 그럼 소유자가 변했다, 안 변했다? 변했죠. 그럼 거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매매계약 해제를 줄 것이요. 계약을 해제했죠. 투기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거민을 받을 필요가 뭐다? 없다. 5번으로 갑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줄 것이요. 내에서 동일하면 토지 및 건물의 일괄 신청은 건물에서 별도로, 자, 죽었습니다. 별도로 거민을 받아야 한다. X다? X. 여러분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서를 받았지.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매매하고 있거든. 이건 투기와 관계, 이런 거민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토지거래 허가서를 전부 했기 때문에 별도로 거민을 받을 필요는 뭐다?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딱 해놓고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좀 쉽니다.